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2년 후에 고소한 사건인데 이번 판결에서 기존 판결과는 조금 결이 다른 용기가 있고 그리고 현명한 논리 과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A 주무관이 2년 전에 피해자의 양보를 꼬집거나 쓰다듬거나 또는 배를 문질렀다는 혐의인데요. 그걸로 군검사는 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죠. 정확히는 강제, 즉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기습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사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의의는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 행위로 처벌받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설치하고 있었던 기준이었는데요. 우리 군사법원에서 잘 적용이 안 됐었던 그런 부분, 간과되었었던 부분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일상적인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피해자가 피해 감정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주변 지인에게 얘기하거나 조금 적극적으로 진정하거나 고소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한 시점 사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이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처럼 일상적인 행위가 있었고 고소가 2년 후에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사이에 목격자 진술이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2년 동안 고소하지 않았는지 그 고소의 경위를 밝혀보는 것이 2년 전에 정말로 피해 감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년 동안 고소하지 않은 그 사이에 당사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카톡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2년 전에 피해 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군 검사의 수사나 징계 간사의 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점도 바로 이 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한 경우와 사건이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난 신고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목격자 진술 여부만으로 진상을 파악하려는 태도, 이것이 문제라고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당사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되는데 이번 군사법원에서 그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전에 이미 주변의 비주무관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성명불상의 다른 또 주무관이 마음의 편지로 양보를 쓰다듬고 양보를 꼬집는 행위를 보았다라고 마음의 편지에 썼는데 지휘관 앞에서 그리고 양평관 앞에서 피해자는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2년 후에 주변의 다른 C 주무관이 이번에 형사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다시 주변의 D 주무관이 A 주무관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서야 그때서야 화가 나서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이런 구체적인 경위를 밝혔고 그리고 이 외에도
피해자의 평소의 성격과 태도, 그리고 그 2년 동안 당사자 간에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하고 카톡에 은밀한 대화도 있었던 그런 정황도 확인하고, 그리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판결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이 시점에서 현명하고자 하는 지휘관에게 고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합니다. 대신 신고하고 대신 고발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평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1조 5항에 따르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조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 고려하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 대신 진정하고 대신 고발하는 경우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이전에 사귀었던 자 또는 피해자와 새롭게 연애 관계를 설정했던 자가 사적 감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뛰어넘어서 오버 액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서 일정한 집단이 반대편에 있는 구성원을 처벌하게 해서 그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의사를 뛰어넘어서 자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고소하게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현명하고자 하는 지휘관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와 제3자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 후자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신고가 있었다고 호떡지 불났듯이 그렇게 지휘를 하면 그 지휘권은 반드시 이용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야전은 사건의 불바다가 되기 쉽습니다. 끝으로 현명하고자 하는 군 법무관에게 구합니다. 오늘 이 판결은 매우 선도적인 판결, 용기 있는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감정을 받은 즉시 신고한 경우와 이 사건처럼 2년이 지난 다음에 제3자가 대신 신고한 경우, 이때 그 고소의 진짜 경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당사자 간에 같이 여행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하고 카톡에 은밀한 대화까지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지만이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매우 뜻깊은 판결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병영문화 혁신, 그 사건인데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3호에 따르면 병사들은 지휘관에게 집단으로 항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사들도 피해를 입으면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병사가 피해 일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진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개별적으로 진정한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병사가 피해를 입은 일시가 다 다른데 그때그때 진정하지 않고 그 다수가 일시에 진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시점과 진정하는 시점 사이에 다수가 이야기를 통해서 목격자 진술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법무관은, 군 검사는, 징계 장교는 이 두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니, 그러니 다수가 진정하게 된 경위가 정말 무엇인지
다수가 진정하기 전까지 그 다수와 해당 지휘관 내지 해당 간부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니 다수의 병사에 의해서 군 검찰권도 징계 간사의 징계 조사권도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 즉 사적 감정 보복이나 특정 간부나 특정 지휘관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다수가 진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야전은 사건의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